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류현진 선수의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이 프리뷰를 이 8월 10일에 찍고 있는데 네. 아니 굳이 류현진 프리뷰를 오늘 찍어야 된다는 거야. 네. 내일 모레가 등판인데.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네.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 하루 먼저 이번에는 컨텐츠를 준비한 점 그래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 12일 마이애미 말린스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 김광현 선수는 조금 아쉽게도 네. 이제 등판에 밀려서 같이 나오는 모습은 저희가 못 보게 됐지만 네. 뭐 그만큼 이제 류현진 선수의 등판 7시 47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37분이다 맞다. 네, 37분. 이 류현진 선수 경기만 딱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된 환경이 됐어요. 이번 경기에서 포인트는 이 류현진 선수 그리고 토론토의 올 시즌 홈구장인 이 세일랜 필드라고 읽어야 그래. 되나요? 이게 살렌필드라고 네. 샬렌필드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제 네. 현지 발음으로는 세일렌필드가 맞다고 합니다. 네, 이거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트리플 A 구장이고요. 인터내셔널 리그 트리플 A에 있는 버팔로란 팀에서 쓰는 구장입니다. 이게 16,600명 이게 꽤 많이 트리플 들어오네. A 최다 관중 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장이 생각보다는 커다랗고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 다만 좌우 펜스까지의 거리가 좀 짧긴 합니다. 99m, 100m가 안 되는데 대신에 좌중간, 우중간 그리고 가운데 중앙 담장이 길게 되어 있고 네. 이 옆에 파울 존이 상당히 넓은 편이죠. 네. 그러면 좀 약간 투수 친화적인 그렇죠. 환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을 네. 때 인터내셔널 리그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마이너 리그, 트리플 A 리그들 중에서도 또 대표적으로 또 투수 친화적인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살렌필드도 세일렌필드도 좀 류현진 선수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구장이 열악하다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뭐 개보수를 통해서 많이 극복이 됐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 모레 경기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상대팀 마이애미 사실 지금 메이저리그 최고의 돌풍의 팀이다라고 한다면 이 바로 이 마이애미를 꼽게 될 텐데 지금 이 경기 뭐 시즌 초반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일정이 중단되고 이랬던 적은 있지만 기세가 대단합니다. 7승 2패. 누가 마이애미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할 줄 알았을까요? 내일 아침에 이겼을 수도 있잖아 또. 그렇죠. 내일 경기에서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 날짜, 그러니까 12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0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득점이 4.2점입니다. 생각보다 득점력이 나쁘지 않아요. 네. 경기당 득점으로 하면은 대략 12, 13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 30개 구단 전체 그렇죠. 중에서 한 중간 이상은 그래도 중간 하는 이상은 정도네요. 되는 거죠. KBO 리그 기준으로 하자면은 약 3, 4위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이 류현진 선수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팀들에게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네. 또 공교롭게도 워싱턴전부터 지금 워싱턴, 그다음에 애틀란타전. 애틀란타, 마이애미 또 연달아서 내셔널리그 동부팀을 만나고 있다는 거는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애틀란타도 뭐 지난해 좋은 기억이 있던 팀답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한 경기에 등판해서 잭 갤런 선수랑 맞대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요. 7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었는데 통산 성적으로 보더라도 4경기를 해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2.39로 좋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마이애미 뭐 지금 기세가 뜨겁다고는 하지만 워낙 잘 해왔었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도 잘 던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에서는 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만나야 될 선수 이 엘라이저 에르난데스 선수인데 이 선수 제가 지난해부터 좀 봐왔었던 선수거든요. 이 잭 갤런 선수 지난해에 맞붙었던 선수도 역시 신인이고 이 선수도 지난해에 데뷔한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만 25살이고 이 선수는 슬라이더가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지난해에는 평균 자책점이 5점대이기는 했지만 뭐 그리고 패스트볼 구속도 90마일 초반대입니다. 90.9마일이면은 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랑 구속 차이가 크진 않아요. 빠른 대신에 편은 아니네. 슬라이더를 33%의 비중으로 던지는데 이 슬라이더가 상당히 날카롭게 꺾이죠. 삼진을 또 굉장히 잘 잡아내는 투수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토의 젊은 타자들이 이 슬라이더를 활용한 유인구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뭐 올 시즌에도 이미 한 경기 이 볼티모어전에 등판해서 4.1이닝 동안 무실점 삼진 5개 이렇게 잡아냈었던 젊은
연골 네. 투수예요. 이 마이애미 타선을 보면은 음. 사실 마이애미는 올 시즌 이 공포의 외인 구단 약간 느낌이 납니다. 네.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타자들을 어떻게 잘 주워왔어요. 그래 이게 사실 이 DFA 된다고 음. 하잖아요. 혹은 이제 논텐더 된다고 네. 하잖아요. 이제 이 다른 팀에서는 연봉 때문에 이 좀 버려진 선수들, 저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데 왜 네. 안 데려갈까 하는 선수들이 이 타선에 굉장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조나단 비아죠. 뭐 20홈런 50도루를 하기로 했던 이 내야수인데 마이애미의 1번 타자이자 유격수로 나서고 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3번 헤수스 아귤라 선수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미러키에서 굉장히 잘했었고 지난해에는 많이 분위에서 템파베이까지 갔는데 뭐 최지만 선수랑 이제 플래툰 파트너를 했잖아요. 이 올 시즌의 마이애미에서 비록 초반이지만 이 홈런 페이스가 무시무시하다. 나쁘지 않다. 힘이 센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타율은 낮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큰 거 한 방을 조심해야 되고 이제 코리 디커슨, 템파베이 레이스가 충분히 잡을만 했었는데 필라델피아 가서도 사실은 잘해줘가지고 네. 잡지 않을까 했었는데 희한하게 운이 없어요. 네. 뭐 골드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었고 상당히 방망이가 날카로운 선수죠. 네. 그리고 서벨리는 최근에 사실 타격이 부진한 편이지만 최근 몇 년간 근데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통산 4타수 3안타. 5번 타자 또는 6번 타자로 주로 배치가 되고 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8번, 7번은 포사이드, 로건 포사이드 류현진 선수의 팀 동료이기도 하죠. 타격 성적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지만 팀 동료인 만큼 뭐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잘 알 테니까 과거 이제 다저스 때 같이 있었을 시절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이애미의 전력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지난 경기 류현진 선수의 좋았던 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던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지난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 저희가 뭐 리뷰 방송에서도 이현우 기자가 또 한번 짚어줬듯이 이 정말 좋았을 때 류현진 선수 전략 그대로 돌아왔다. 뭐 구속도 조금 뭐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뭐 그것보다도 바깥쪽의 체인지업, 몸쪽 커터, 하이 페스트볼 요 세 가지 콤보를 잘 활용한 거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 애틀란타라는 강팀을 상대로 5이닝 동안 1피안타 3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8살삼진 거기다가 토론토 이적 후 첫 승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커터가 결국에는 몸쪽 커터가 굉장히 주요했죠. 네, 몸쪽의 커터를 높은 비율로 던지면서 이 타자의 시선을 몸쪽으로 빼앗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 체인지업,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던지는 전략이 굉장히 주요했는데 이 커터에 대해서 류현진 선수가 말을 한 게 많아요. 일단 그 전까지는 구속도 약간 슬라이더 같은 구속 84마일이 나왔지만 움직임 자체가 커터는 마지막 순간에 타자한테 근처로 갔을 때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형 패스트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미리 꺾여서 약간 슬라이더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불만족하고 있었는데 경기를 앞두고 이 부분을 수정해서 주요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핵심은 커터가 될 겁니다. 그래요. 사실 커터만 좋다고 한다면 이 류현진 선수의 이 체인지업은 워낙에 또 자신의 주무기고 오랫동안 던져왔던 구질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커터가 만약에 슬라이더처럼 좀 일찍 꺾인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 패스트볼, 높은 패스트볼로 타자의 시선을 위쪽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낮게 떨어뜨리는 전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체인지업이 굉장히 위력적이었는데 헛스윙을 굉장히 많이 유도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는 이 앞선 이 볼 카운트 싸움에서 이미 뭐 커터라던가 패스트볼을 활용한 게 좀 잘 먹혀드는 것 같고요. 패스트볼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패스트볼 구속도 88.4마일에서 90.03마일로 오르면서 그래도 1.5마일 정도 올랐네. 평균 90마일 넘겼으니까 지난해랑 굉장히 흡사해졌죠. 그리고 이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뭐 워싱턴전까지 앞선 이 시즌 처음 이 첫 경기부터 두 번째 경기까지는 이제 뭐 두 바퀴 정도 돌았다, 뭐 한 바퀴 정도 돌았다. 경기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구속이 팍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뭐 4회, 5회. 4마일 막 이렇게 패스트볼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지난번 등판 때는 이런 모습이 좀 없었다는 거. 5회에도 90마일 넘는 공이 또 나왔었다는 거. 이거 좀 고무적이죠. 뭐 밸런스라던가 이제 체력적인 상태가 아무래도 시즌을 치르면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구속 자체가 많이 끌어올려진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지난 경기처럼만 던지면 돼요. 사실 아쿠냐에게 볼넷 투기 아쉬웠다. 어려운 승부를 하더라도 실점을 적게 가져가는 전략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지난 경기 등판도 84구로 끝났잖아요. 이제 네 번째 등판, 다섯 번째 등판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투구수랑 소화 이닝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사실 이 토론토의 불펜이 사실 이 좀 생각보다 이 기대 이상으로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이제 11경기죠. 네. 요날 경기에서도 이제 슈마커 선수가 굉장히 잘 던져줬는데 이제 해치 선수가 또 이제 블론을 하면서 경기가 네.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이 불펜 투수들이 다시 한번 좀 불안해지는 과정에서 이 류현진 선수가 좀 긴 이닝 소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바람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5이닝 무실점을 했다면 이번에는 뭐 6이닝 무실점, 뭐 7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준다면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과 뭐 예상 성적 같은 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